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번 차바는 가을 태풍으로서는 20여 년 만에 우리를 덮친 그런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또 피해로 본다면 2003년 매미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힌 그런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과 울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정말 긴 하루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피해 복구인데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런 피해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18호 태풍 차바가 이 강타한 제주도 그리고 남부지방 인명 피해만 보더라도 지금 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고 하고요.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금 선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이렇죠? 네, 그래서 좀 앞서 그냥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맞습니다. 좀 어려운 오늘 아침인데요. 이 강풍과 물폭탄, 이 울산에서는 그 시간당 최대 139mm까지 이제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시간당 139mm의 비가 내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양동이로 쏟아붓는 정도입니다. 진짜 엄청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마린시티에서 감성돔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죠. 참, 이게 슬프고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참 어떻게 오늘 이제 새벽 1시 이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사망 4명, 실종 5명이거든요. 근데 새벽 4시경에 울산시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의 김모 씨가 이제 죽음으로 발견이 돼서 이게 지금 실종자가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특히 이제 부산과 울산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 태풍이 강타했을 때 마침 또 만조되어서 이 해수면이 좀 높아져서 이 해일성 파도가 이제 피해가 좀 컸고요. 이게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고요. 특히 울산에서는 이제 태화강 상류에 댐마저 넘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거단지이죠. 마린시티는 이 말 그대로 마린시티 섬이 됐다. 광선동까지 잡혔다고 그러고요. 이 태화강 주변의 울주군 언양읍 온 동네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 KTX 운행이 그 중단된 사태도 있었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그 라인이 멈춰섰죠. 예. 이 사망자와 그 실종자들은 주로 그 방파제를 넘나든 뭐 파도나 이 급류에 휩쓸린 경우 또 그 차량이 떠내려가면서 이제 그 사망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울주에서는 이제 구조를 요청한 그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 가던 그 소방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그 실종이 됐는데 맞습니다. 20대 초반인데 이 고립된 주민 또한 같이 좀 실종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 소방관은 지금 시신이 발견이 됐답니다. 맞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그 의원들 그 피해지에 대한 그 특별 그 재해대책지구 그 지정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좀 검토하겠다, 좀 빨리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자연재해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그리고 이 재난 대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네. 이제 어제 그 울주군 언양읍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분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 태왕 상류의 그 대암댐에 물이 넘치면서 이제 뭐 아주 그냥 그 온 읍내가 다 그 물바다가 됐는데 이래서 뭐 아파트 입구 길에서 그 60대 주민 그 최하목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숨진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언양읍 내에 이제 그 세워져 있던 아파트 주변에 세워져 있던 그 차량 400여 대가 그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부산과 이 남해안 지역으로 저 전체 한 1000여 대 그 차량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 언양읍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은 이 주변 지역이 온통 물에 잠길 때까지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암댐 물이 넘치면서 이제 더 이제 홍수 피해가 컸는데 사진에 그 대피하라는 방송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 때문에 좀 분개하고 있고요. 이 부산 해운대 그 마린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그 누구 탓을 할 것이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닷물이 넘어온 거. 네, 여러 군데 있었고요. 거기 5.1m짜리 그 방파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몇 차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3.4m까지 이 방수벽을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주민들하고 인근 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 해운대 전경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마지못해서 그 1.2m만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파제 5.1m 위에 1.2m짜리 방수벽을 더 쌓은 거죠. 쌓긴 했는데 원래는 한 3.4m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 했는데 이제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역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린시티 뭐 아파트 1층까지 침수가 됐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승용차 완전히 뭐 이리저리 뭐 처박히고 뒹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광성돔을 잡은 이제 그 사진까지.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이 또 거기 가지고 감성돔도 잡고 거기에 뭐 우럭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거 손으로 잡느라고 막 그랬는데 물 난리 나고 한쪽에서는 물 난리 날 때 보니까 마치 영화 그 해운대를 좀 보는 것 같다라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든 피해를 빨리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 백남기 씨 사건 특검안을 야 3당이 지금 특검안을 제출을 하는 상태죠. 네, 더민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 어제 이 정식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찰 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야3당은 그 특검안 청구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문회까지 했지만 진상규명에는 그 역부족이었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는 그 실체적 진실규명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검 대상으로는 뭐 물대포 사용 시 그 경찰의 그 규정 위반 여부, 이 보고 누락 및 그 지시 감독 소홀 여부, 뭐 그다음에 뭐 차별 설치에 따른 그 적법한 절차 여부, 뭐 이런 건데요. 2014년 도입된 그 상설 특검법에 따른 첫 번째 특검 요구 사례이죠. 네. 근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법사위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일부의 그 야당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그 새누리당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사위 그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 그 동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결국 그러면 이제 그 직권상정이나 뭐 친속처리 법안 이런 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좀 진통이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야3당이 어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안 제출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주요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만일 이 특검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2014년 상설 특별 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1호 케이스가 될 전망입니다. 고 백남기 씨 특검의 필요성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부검 문제까지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특검 새누리당은 예. 찬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죠. 네네. 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나 또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다 이 특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청문회 하자고 그래서 야당이 청문회 하자고 그래서 청문회 했는데 이거 네. 또다시 특검하자. 이거 청문회 다시 하자는 것 아니냐. 지금 여당 주장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국회 안행위에서의 청문회 제도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의 기초에서 사실을 조사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 지금 특검안, 상설 특검을 이용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처벌을 해달라는 것은 예.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 의해서 아하. 이것이 범법행위, 위법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되는 경우에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양 제도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 특검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당의 입장에서? 조금 전 그 브리핑에서 나와 있듯이요. 예. 작년 11월 14일에 이제 이 집회가 있었는데 예. 이 집회에서의 차벽을 설치해서 헌법재판소는 차벽을 설치해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바 있죠. 그래서 예. 차벽을 통해서 시민의 통행이 방해됐다는 점, 그리고 물대포 사용 지침을 위반을 했다는 점, 예. 그로 인해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달라. 그래서 위법이 있으면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이번 특검 요구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 진단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망 진단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네. 부검이라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체를 손상해서 이제 시신을요? 들여다보는 예. 것이 이제 부검인데요. 예. 부검이라는 쟁점은 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면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제기된 쟁점이지 원래 당초 유족이나 이제 고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유족이나 그 대책위에서 또 시민사회 쪽에서 또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검이 쟁점이 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발부한 주치 백선하 선생 그리고 레지던트가 계신데 이것을 이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적으면서 병사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여기에 특조위가 구성이 돼서 이윤성 특조위원장이나 또 대한의사협회 등의 성명 등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병사로 적는 것은 의사협회의 지침을 어긴 것이고 따라서 네, 그렇죠. 직접 사인 이전에 예. 그 선행 사인인 급성 경막하 출혈을 중점으로 봐서 외인사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물론 유족들은 부검에 반대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법원에 의해서 부검 영장이 발부된 상태 아닙니까? 조건부 부검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럼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이제 법사위 국감, 특히 서울지방법원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1차적으로 부검영장은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12년차 단독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됐는데 다시 그걸 재청구해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가 조건부로 이제 발부를 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검의 방법,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유족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을 하라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 측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나와서 아니면 최소한 공보관을 통해서 이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여당 측은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 즉 검사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반대로 유족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유족 측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사의 이번 부검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못하는, 그래서 끝까지 이 문제가 종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 영장 그 날짜가 10월 말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10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죠? 예.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 유족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지금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아직 이제 그것은 이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요. 예. 아직 이제 경찰이 검사가 이 조건부 부검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족 측에 이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의 신청하기가 어려울 거고 시간이 임박하게 되면 어쩌면 또 영장 이미 발부된 조건부 영장이긴 합니다만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청구가 또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특검, 지금 발의를 이제 특검을 하겠다고 야당은 나서고 있는데. 네네. 이거 그러면은 언제 이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특검 요구안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9대 국회 때 상설특검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1호 사안인데요. 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이제 특검 요구안으로, 법률안은 아니고요. 특검을 요구안은 아닌데 이 안건은 법사위에 이제 회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누리당 쪽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그러한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예. 또 저희 야당 측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신속 처리 안건 대상으로 이것을 지정해서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법사위의 구성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의 그 인원수가 5분의 3에 1명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될 것인지 과연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 정치를 이거 법적으로 꼭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선전포고다, 청와대 그 사저 문제 이런 거 얘기하니까 김진태 의원은 상당히 또 격앙된 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인은 간첩 운운했다라는 그런. 근데 본인은 그걸 박지원 위원장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인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망이 짝이 없는 그 상황인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을 북한 주민들 넘어와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그것은 과도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표현들을 했고요. 여기에 또 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한, 법사위 안에서 공식적인 발언도 아니고 외부에서 한 발언인데,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께서 화가 날 만도 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분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발언들을 모두 다가 조금 절제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지나치게 또 법에 의존하려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좀 말들은 좀
너무 과하죠. 너무 네. 과한 말들이 오가는 거 아닌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좀. 예, 저는 예. 김진태 간사가 저랑 싸우면 되지. 굳이 뭐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님과 그렇게 국민의당이 형성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 그 좀 모양이 좀 별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발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발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발샤백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예, 지금 7시 37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목요일 아침이죠.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근데 어제 태풍 때문에 좀 어수선한 그런 아침인데요. 교통 상황은 알아봐야겠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교 남단 부근으로도 좀 집회 때문에 어수선했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집회 관련 여파로 부근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한남대교 남단 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 지나는 올림픽대교 부근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겠고요.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한남에서 서초, 멀리 오산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에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가자까지, 제2경인고속도로는 안양 쪽으로 문학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답답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한 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특검 요구안 야당이 제출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반대하시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그 야당이 지금 특검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부검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그 부검입니다. 예.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을 반대하면서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논리가 그 일관성이 없고 그 특검을 제출하는 그 의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앞서도 저희가 박범계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유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장에 이게 조건부 영장이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유족들이 얼마든지 이 영장에 대한 이의를 밝힐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예? 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부검과 특검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 유족들의 의사는 말입니다. 예. 이 범죄 수사를 위한 부검의 경우에 예.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예. 대부분이 예를 들어 노상에서 목격자가 있는 살인 사건의 경우 또 그 장면이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수사를 위한 부검은 하는 겁니다. 유족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예. 그 유족들의 의사는 참고 사항이고 더구나 이 사안은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공권력 집행을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인에 대해서도 지금 진단서부터 지금 서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검을 통해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족께서는 마음은 안타깝겠지만은 이 사인을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법원에서 4가지 조건을 달아서 부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조건은 공정성, 이제 유족들이 좀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좀 갖춰서 하라는 그런 취지의 영장으로 봐야 합니다. 유족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부검 장소를 유족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라. 또 부검 과정을 좀 이렇게 녹화를 해서 공정성을 담보를 해라. 또 부검에 유족이나 의사나 변호사를 유족들이 원하는 사람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 또 부검과 관련된 정보를 유족들에게 제공해줘라. 또 부검을 하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부검을 하라. 이런 취지로 부검을 하면서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한 거지. 이것을 유족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취지의 영장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재옥 의원께서 사인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게 지금 서울대 측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외인사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네네. 사망 진단서에 그것을 외인사로 기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치의 자체도 외인사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언급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논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의료계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수사를 하면서 사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진료를 하던 의사의 진단서보다는 부검을 통해서
그 부검에 참여한 의사, 부검의 의견이나 부검의 그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더 수사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진단서 기재 내용과 관련된 의료계의 분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검을 통해서 이런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의사의 진단서라는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 규명을 내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말이에요. 네네. 만약 가정입니다만 이제 부검을 해서 네네. 그 부검의 결과가 네네. 분명한 외인사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특검에 응하실 겁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부검하고 또 수사 절차가 진행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제가 보건대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수사가 뭐 317일 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뭐 이런 그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이제 그 현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는 했을 겁니다. 이미 소환을 해서. 그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수사의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검이 진행되면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공정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뭐 특검을 해야 해야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될 즈음인데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다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나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국 사건 소위 말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에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에 박종철 사건이라든 이런 것도 다 그 수사기관에서 특검 없이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심지어 경찰청장까지 특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그러니까요. 특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는 그때는 뭐 특검이라는 제도가 또 지금하고 이렇게 상설 특검이 없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경찰 총수까지 구속시켜서 실형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경찰이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했느냐, 뭐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수사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뭐 특검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특검을 또 주장하는 측은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고 백남기 씨 같은 경우에는 시위 과정에서 시위 과정의 원인이 돼서 숨졌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는 사실상 가해자가 스스로를 수사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가해자는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죠. 집회 시위 과정에 가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은 엄연히 별도의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특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그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경찰청 상대로 안회의 국감이 열리죠, 그죠? 네네. 어떤 부분에 주력할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사실은 저는 이 사인 규명을 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당도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네, 아니 사건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당연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게 뭐 영장 집행을 지금 못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자칫하면 큰 훼손이 되고 이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검이라든지 또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해주고 또 진상규명을 하게 해주고 그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다른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 영장 발부한 판사를 증인으로 지금 출석 요구를 하고 있죠, 야당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 좀 출석시켜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얘기 좀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도 정인 채택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행위에서는 판사를 정인 채택할 그런 야당이 정인 채택을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사위 논란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 법관은 소위 말해 재판, 예. 기록으로서 이야기를 예. 하는 거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예. 불러서 이러니 하면, 예. 그럼 계속 부담해서 이런 분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윤지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